집터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5살쯤에 사상의 어느 산동네에서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산동네는 산동네 중에서도 제일 높은 동네였어요. 꼭 뒷동산에 집을 지어 올라가다 뒷동산 꼭대기까지 마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뒷동산에 집을 지어 올라가다 그 동산이 다 마을이 된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이보다 더 높은 지대는 없었고 쭉 늘어선 주택가 맞은편에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특이한 것은 그 공터엔 오래되어서 낮아져 버린 무덤이 2-3개 정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봉이 낮아진 무덤, 오래된 무덤이죠. 집에서 어른 발자국으로 4걸음 정도만 걸으면 있는 공터라 어릴 적 친구들과 저의 놀이터가 되었고 그곳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작은 불을 낸 적도 있어서 그곳의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났고 4년 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저와 우리 가족은 다시 그 산동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산동네였지만 제 친한 친구들이 있었고 이웃들 또한 따뜻한 동네였기 때문에 다시 그 동네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지요. 나름 아버지께서 돈을 잘 벌어서 구입한 집은 무덤이 있던 그 공터에 지어진 약 60평 규모의 2층 주택이었고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 또한 6가구 정도 되는 큰 집이었습니다. 엄마 말로는 집터에 무덤이 있던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이장했을 거라고 별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살면서 우리는 이상한 일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가위에 눌렸고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자주 제 목을 조르거나 2층에 있던 제 방에서 그 귀신을 보는 등 저 또한 가위에 자주 눌렸고 놀러오는 제 친구들도 제 방에서 자면 같이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을 보는 등의 꿈을 거의 대부분 꾸었습니다. 이거는 또 왜 이러니 또. 특히 엄마 방에 나오던 여자 귀신은 어머니에게 눈을 홀기며 잘 되나 보자. 이 집에서 네가 잘 되나 봐라. 특히 제 방에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문 앞에만 가면 짖고 들어가길 꺼려해서 안고 들어가거나 아예 밑에 층에서만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약 6년간 살았죠. 처음 이사 갔을 땐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이웃들 간에 같이 어울리거나 즐거운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동네에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어머니 또한 조금씩 건강이 나빠졌고 자주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들 간의 싸움도 잦아졌고요. 아버지는 다른 사업을 시작했고 이상하게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도 싸우는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 눈빛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았어요. 알게 모르게 집은 가세가 점점 기울어갔고 결국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헤어지게 됩니다. 엄마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고 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사는 게 아닌데 사고 나서 들은 얘긴데 예전에 이 집을 지었던 사람이 뭐 구의원인가 국회의원인가 돈 많은 사람이었다대.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집 짓고 살다가 망하고 소문엔 그때 아들이 지금 네 쓰는 방 그 방에서 그만 이상하긴 했다. 이 집 살 때도 집주인이 돈 받고 집 한번 보고 내 한번 보고 돈 한번 보고 내 한번 보고 내를 그래 안타깝게 보더라고. 또 하는 말이 이 집 지을 때 무덤을 이장을 안 했단다. 그냥 분봉을 깎아서 집을 지었다고 했다. 그 무덤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집터가 이랬어야지. 집주인마다 다 망하고. 그렇게 집을 떠나고 우리는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우리 가족만의 작은 안정도 찾았고 그 집을 잊어갈 때쯤 엄마가 갑자기 자고 있는 저를 급히 깨우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야 일어나봐라. 저 우리 집은 뉴스에 나오네요. 우리 집이요? 근데 뭐 우리 집 뭐 사상에 뭐 산동네 그 집? 그래 그 집.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갑다. 처음에 솔직히 비슷한 집이겠거니 했습니다.
한때 부산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사건의 뉴스 속에 나오는 그 집, 정말 예전 사상에 있던 산동네의 그 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터가 세더만 결국 사람을 해치네. 정말 소름 돋았어요. 내가 정말 저런 집터에서 살았다니 놀랐고 다시 한번 무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 근처에 다시 가보니 오래되어 집이 정말 폐허 같아 보였고 지금도 가끔 그 집이 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엄마 꿈에 나와 매일 괴롭히던 여자 귀신은 누구였을까요? 정말 그 공터에 있던 그 무덤에 묻힌 그 여자였을까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도 안 해드리고 그냥 사상의 모초라고만 얘기했고 어떤 사건인지는 이분이 적어놨는데 저희가 말씀 안 했습니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산을 떠들썩하게 한 게 아니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예.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 이 오늘 사연. 괜히 반바지 입고 왔어요. 네. 서늘하죠. 네. 네. 대단한 사연입니다. 예. 이래서 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또 어른들은 또 그런 얘기 풍수질이 이런 거 네. 중요해요. 네, 또 이런 거. 맞아요. 배산 임수. 배산의 네. 항상 이런 풍수질을 적에는 묘가 있다. 예. 이런 일을 겪고 유년 시절을 네. 보냈으면은 매사에 이러한 현상들을 믿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경험하면 믿죠. 우리 아까 네. 그 일부에 정준이 아나운서한테 저희가 질문했던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할 때 네. 이분들은 그냥 당연히 믿을 것 같아요, 믿죠. 진짜. 예. 네. 예. 참, 사연이 한 편 한 편 지나갈수록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예. 예전에 했던 그 프로그램 제목 생각나네. 내가 공포 사연이다. 이런. 진짜 내가 공포다 이런 거 같아. 누가 1등할지 모르는. 예. 자, 이제, 오늘 전해드리는 첫 번째 네. 공포 사연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을 한 곡 듣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 좀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두 번째 사연도.